단지 어디 얼마씩 썼는지 기록만 해주는 가계부는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써야 되는 이유는 내 수입은 한정돼 있고 그럼 지출도 한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한도를 오버하는지 한도 안에서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 청구서 받아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분들 있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내용을 다 찾아보면 다 자기가 쓴 거 맞잖아요.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카드값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소비 지출 관리에 대해서 한도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가계부를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가계부를 좀 썼다가도 얼마 못 쓰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어디 얼마씩 썼는지 기록만 해주는 가계부는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쓰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써야 되는 이유는 내 수입은 한정돼 있고 그럼 지출도 한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한도를 오버하는지 한도 안에서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한도 관리 가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계부는요, 제가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카드로 쓰는 지출을 한도를 90만 원이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3월은 31일까지 있었으니까 31일 하면은 하루당 29,032원씩 쓰면 딱 맞는 겁니다. 여기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지는 지출은 늘 필요 없고요. 카드나 현금으로 쓰게 되는 지출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건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일날 점심 먹느라 9,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면 1일날 예산은 29,032원인데 9,000원 썼으니까 20,032원이 남는 거죠. 그런데 1일날 총 쓴 돈이 35,200원이라서 마이너스 6,168원이 됐습니다. 그날까지 예산보다 많이 썼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마이너스가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2일날은 좀 적게 써가지고 2일날 보면은 플러스 11,065원으로 끝났죠. 이런 식으로 그날 누적 예산은 하루마다 29,302원씩이 늘어나고요. 이날까지의 예산 대비해서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속도대로 쓰면 월말에 이 한도, 90만 원 한도를 오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지금 뭔가 돈 써야 될 일이 생각났을 때 이걸 꼭 써야 되는지 아니면 돈 안 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더 저렴한 데를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며칠 미뤄도 되는지 혹은 다음 달로 넘겨도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가면서 소비 지출을 좀 조절해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 지출을 좀 줄이다 보면은 다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월말에 이렇게 플러스로 끝나도록 하면 잘 쓴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다음 달에 카드값이 얼마 청구서가 나올지 예상이 되겠죠.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로 쓰는 분이라면 보통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 혜택 받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이런 건 좋지만 사실 그런 혜택 때문에 100만 원 써야 될 거를 200만 원 쓰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합리적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신용카드 회사들의 마케팅 상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 지출 관리를 할 때 이 카드 값을 내가 한 달에 얼마 안에서 쓰고 싶다라면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내가 지금 이 한도 안에서 잘 쓰고 있는지 데일리로 한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체크카드로 쓰는 사람이라면 체크카드도 별도의 계좌에 매월 1일날 90만 원의 한도 금액을 자동이체로 입금해 놓고 그 돈을 체크카드로 쓴다면 이 잔여 한도랑 체크카드의 잔고가 일치하겠죠. 이 가계부는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가계부를 잘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거는 초급용입니다. 이걸부터 한도 관리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 가계부는 이제 중급 사용자용입니다. 여기에는 이 지출 부분에 소비, 낭비, 성장, 나눔 네 가지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란 거는 필요해서 쓴 지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낭비는 지나고 보니까 후회되는 거 있죠. 굳이 안 써도 됐을 지출을 했다 싶은 것들. 그런 지출을 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은 나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뭐 책을 사봤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나눔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준 거, 선물을 주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나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달에 낭비가 좀 많았다면 이 낭비를 다음 달에는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성장이 너무 없었다면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나눔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면 대인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분석적이고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나는 이 항목을 어디에 얼마씩 쓰고 있는지 좀 분석해서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고급 사용자 용어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이렇게 식비, 교통비, 의료비, 자기계발, 취미 여가활동,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몇 프로 정도씩 쓰고 있는지 이런 그래프도 자동으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계부를 쓰면 좀 너무 입력하는 것도 힘들고 좀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중급, 고급용보다 이 초급용부터 먼저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이 세 가지 가계부를 올려놓을 테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시면 되고요. 4월에는 이제 4월로 바꾸고 일수를 30일로 바꾸면 이렇게 하루당 한도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일날 이 한도보다 돈을 적게 써서 이렇게 돈이 좀 남았다면 이 남은 금액은 열심히 산 나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비상 예비자금 통장 같은 데 옮겨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 가계부를 한 번씩 써보도록 권장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저한테 상담받은 분이 이분은 원래 한 달에 60만 원 넘게 쓰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불필요치를 쓰는 것 같아서 자기가 6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해서 이렇게 써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말에 36만 5,740원밖에 안 쓰고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계부가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저한테 고맙다고 본인 가계부를 캡처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 가계부를 핸드폰에 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으로 열면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 때마다 바로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본인 컴퓨터의 파일과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집계를 해주는 가계부 앱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요. 이렇게 데일리로 한도 관리를 해주고 자녀 한도를 보여주는 이런 가계부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든 가계부를 저는 계속 쓰고 있고 이걸 쓰신 분들이 많이 도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잘 활용해 보셔서 소비 지출 관리 잘 하셔서 돈도 잘 모으시고 투자도 열심히 잘 하시면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같이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